네, 제가 직접 체감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5월 시장은 수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한 시장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을 지나게 되면 5월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죠. 내일 쉬고 5월 2일부터 5월 시장이 펼쳐지는데 과연 5월 달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민근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이제 5월입니다. 어느덧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후딱 지나니까 이제 1년에 거의 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5월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또 연구원님 모시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글로벌적인 부분 변수부터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G2. 네. 세계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뭐 살아난다 얘기가 나와야지 또 주식시장도 또 상승하고 할 텐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는 특별한 모멘텀은 좀 없는 편이고 대체로 해외가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네네.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G2 미국과 중국이 경기를 견인하는 그런 힘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 5월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미국은 그동안의 실물 경기 흐름이 좀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은 회복이 지연된다 이런 점에서 의미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미국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부진하게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은 주택 경기일 텐데요. 3월 주택 판매 실적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발표됐던 기존 주택이 전달에 비해서 0.6% 감소하면서 사실 좀 우려가 커졌었는데 네. 그 이후에 어제까지 나온 이제 신규 주택, 잠정 주택 이런 부분들은 전달에 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둔화 흐름이 미국에서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정부 재정 지출 축소, 시퀘스터 요인은 사실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민간 부문의 어떤 자생적인 활력의 어떤 저하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 조정도 부분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의 그 미국 증시 더 나아가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기대가 워낙 강하게 형성되어 왔었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미국 입장에서 어떤 대외 변수 유로존이라든지 테러 또 이란 시리아 같은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서 좀 충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네. 중국은 조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좀 약화되는 그런 네. 모습이죠. 1분기 7.7%좀 낮게 나왔는데 올해 글로벌 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GDP 컨센서스 8.1%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인데 시진핑 정부가 경기 부양책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뭐 철도 개발 이런 것으로 경기를 견인하기는 조금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기는 어떨까요?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오히려 좀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논란인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나 그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아직 인하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최근에 1분기 GDP 전기 대비 0.9% 증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네.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그 기저 효과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거의 다 제로 성장 수준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일단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바닥은 벗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인데 문제는 바닥의 모양이 사실 좀 특이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경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으면 그다음에 또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계속해서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2의 어떤 경기 견인력 이런 것이 좀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2분기 GDP만 일단 놓고 본다면은 다시 0.5% 아래로 조금 부진하게 형성될 가능성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추경 효과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이 과거와 같이 이제 무조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경제라든지 청년 창업 등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좀 해답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의 효과가 조금 지연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엔저 현상 계속해서 지난해 9월 이후부터인가요? 계속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뭐 100엔 돌파한다는 얘기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들썩였는데 또 잠잠해졌습니다. 네. 뭐
이슈가 됐다가 또 아니었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엔화 뭐 비롯해서 일본 쪽의 경기 부양제 이 부분은 어떻게 내다봐야 됩니까? 지난주에 뵀을 때 제가 이제 뭐 이건 100엔 넘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해외에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평균 수준 이것이 한 100엔대 한 초중반 정도 아니냐라는 것이고 또 일본 경제에 있어서 가장 괜찮은 뭐 스위스팟도 한 95에서 100엔 정도 아니냐.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보는 것이 맞을 텐데 그렇다면은 일단 뭐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일단 엔화 약세의 어떤 추세 자체는 유효한데 100엔대 넘어서면서는 어쩌면 지금부터 또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일본 경제 보면 수출이 늘어나고 또 수출과 연관된 쪽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근데 반대로 일본의 국내 경제, 내수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되살아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조금 불확실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엔화 약세 속도는 조금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베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몇 가지 내세웠던 경제 정책 가운데서 사실 통화 완화를 통해서 엔저 유도하는 거 이거 하나만 명확합니다. 네. 재정 지출 확대라든지 또 대규모 국채 발행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머뭇거리는 듯한 그런 인상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 약세 국면 유효하지만 속도는 좀 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북한 관련 리스크가 계속해서 뭐 이제 강하게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계속 끊임없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 원달러 환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코멘트 해주고 싶으신가요? 북한 이슈가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정치 군사적인 이슈에서 최근엔 좀 정치 경제적인 이슈 개성공단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옮겨오는 부분인데 시장에 어떤 파괴적인 충격을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 위험의 크기는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환율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두 가지 원달러 환율 상방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좀 외면하고 있는 현상 뭐 두 가지인데 반대로 이면에 실물 경제에서는 또 경상수지 흑자가 또 사실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 한 달 이렇게 봤을 때는 1,100원대 정도, 1,100원 내외의 원달러 환율 수준에서 상당히 상하방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좀 오래 그 수준을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 그래도 저희가 5월 시장에 대한 희망을 조금은 갖고 있는 이유가 이제 5월 정도가 되면은 뱅가드 물량이 다소 소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일각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수급 측면에서 어떤 그동안에 나타났던 소외가 조금 해소되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일단 국내 경제, 뭐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기가 살아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떤 뭐 자금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미국 쪽으로 많이 유입되었던 자금이 다시 한국 증시를 본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좋은 분위기 기대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그 국내 시각으로 좀 돌려볼게요. 국내 기업들 말입니다. 그 1분기 실적 수준이 뭐 IT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4분기 이후에 또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바닥이 나온 걸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2분기에는 좀 살아날 거라고 보십니까? 흔히 기업 실적이 경기에 조금 후행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0.9% GD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의미는 좀 절반 정도 축소해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2분기도 수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수출 같은 것들이 한 자릿수에서 뭐 비교적 저조하게 증가세가 나타난다면 우리 기업 실적도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 엔저의 타격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환율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의 경쟁력,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이슈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그 산업의 내부를 들여다본다면은 물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경쟁 포지션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약간 예를 들면 자동차 부분의 연비 이슈라든지 또 리콜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좀 경쟁력 관리 이슈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습니다. 향후에 세계 경제가 좀 완만하게 살아난다 하더라도 뭐 엔저라 환율이라든지 또 경쟁력이 부분적으로 또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것이고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살아나는 흐름 자체도 조금 늦어지지 않느냐. 적어도 좀 크게 본다면은
9월에 독일 총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 끝나는 그리고 미국의 소비 시즌 다시 이제 시작되는 한 4분기 정도 돼야 네. 세계 경제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직도 생각이죠. 멀었네요. 그렇다면은 예.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2분기, 3분기 조금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5월 시장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 보면은 뭐 좋은 점 있고 나쁜 점 있고 많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건데 그렇다면 5월은 좀 4월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박스권이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경기 측면에서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경기의 어떤 둔화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시화되는 그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반대로 아까 그 뱅가드 물량 이런 거 말씀하셨듯이 국내 시장에 대한 그 수급 측면에서는 네, 좀 주식 긍정적인 시장에서요. 예, 네. 긍정적인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한국은행 금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기대를 모으고 있죠. 예, 이런 정책 이슈들과 결부가 되면서 시장의 모멘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LG경제연구소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 5월 시장에 대한 그리고 5월 경제 앞으로 좀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배민근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